배팅의 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 사긴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죠. 자, 지금 장 초반에는 좀 약세를 나타내다가 지금 본격적인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어서 더욱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할 이 프로그램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예. 반갑습니다. 자주 뵈니까 너무 좋네요. 프로그램에 두 분이 너무 정말 대담을 잘하셔서 맞아요. 제가 좀 오히려 부담을 좀 갖고 무슨 있습니다. 소리세요? 예. 우리 차 소장님만의 매력을 발산해 주십시오. 첫 번째 종목부터 눈길이 상당히 가네요. 자, 저희 오늘 첫 번째 종목은 KT입니다. 네. 어떤 베팅 하시겠어요? KT 그럼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답답한 주식. 이 종목 별로 그렇죠. 주식한 두 사기의 매력이 번째 없는 또 주식. KT가 물적 분할한답니다. AC. 방송입니다. 아니 뭐 할 거냐? 저는 물적 분할에 대해서는 극히 싫어합니다. 이거는 왠지 주주를 어떻게 보면 우롱하는 저는 처사다라고 감히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하지만 물적 분할이 증권가에서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KT를 오늘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KT가 일단은 물적 분할 얘기부터 하죠. 제가 두 가지를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적 분할에 대해서 클라우드 사업하고 조금 다른 비슷한 사업부를 이제 해서 물적 분할하겠다는 겁니다. 물적 분할이라는 어떤 단원 보면 경기를 저도 경기를 한번 일으켰어요. 하지만 내용을 보니까 미국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주식을 새로운 클라우드 사업 부분에 배당을 주겠다. 그리고 주주 우선권 참여를 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LG 엔솔과 다릅니다. 우리가 LG 엔솔 같은 경우는 배터리로 LG화학을 샀더니 나중에 배터리 하려면 LG 엔솔을 또 사라. 이렇게 하면서 주주들을 정말 공포에 떨게 했었습니다만 KT 같은 경우는 이제 클라우드 사업 부분들을 잘라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기존 주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역할을 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KT 주주들에게 상당히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단순하게 물적 분할만 갖고 KT를 접근하기에는 조금 무거운 주식 아니야? 라고 좀 생각하실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이제 통신주 한다라면 KT의 LGU 플러스 SK텔레콤이 소위 땅 따먹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일정한 파일을 3분할해서 먹고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가장 크지만 지금 KT랑 SK텔레콤 같은 경우 정관을 고쳤습니다. 정관을 고쳐서 다양한 사업 부분으로 진출하려고 모색을 하고 있죠. 우리가 이제 사물 인터넷이 되려면 5G 시대가 와야 되죠. 우리가 아무리 사물 인터넷이 된다라면 자율주행 여러 가지 반도체 하지만 가장 근간은 통신 아니겠습니까? 통신이 돼야만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통신사들이 해야 될 역할이 크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그러한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수 하락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가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 그러니까 답답한 건 맞습니다. 답답한 것은 맞습니다만 답답한 주식이 서서히 오른다라면 안정성이 답보됐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당장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빠르게 시세를 내리려고 하는 종목들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나는 최소한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해라고 본다라면 KT가 적절한 주식이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악재, 이 물적 분할도 악재가 아니다. KT는.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이렇게 물적 분할을 하라라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죠. 이렇기 때문에 KT가 나름대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자, 클라우드 사업 부분을 떼어낸 KT는 이 주주 가치를 훼손한다는 논란을 피했습니다. 이거는 주가의 악재가 아니다라는 투자 의견을 주신 것으로도 상당히 의미 있는 저희 배팅의 순간 첫 번째 종목이었습니다. 얼마까지 오른다고 보세요? 일단 5만 원까지 목표가를 전해드리겠고요. 3만 원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면 SKO는 좀 다른 시각으로 보셔야 됩니다. SK요? SK 이제 SDI에서 예. 이제 물적 분할을 한다라는 건데 예. 그거는 제가 다음에 시간이 되면 한번 좀 강하게 좋습니다. 좀 까보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 보죠.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한정기술입니다. 한정기술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선거가 며칠 안 남았어요. 이제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죠. 따라서 선거 테마주를 건드린다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도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특히 정치인 테마주들에 대해서는 극도로 싫어하는 투자자이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야가 공통된 정책을 발표하는 거에 대해서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죠. 오히려 지금 이제 정책 수혜주를 좀 바라봐야 될 때다. 근데 물론 여야가 합의된 일치된 그 정책이 나온 경우가
별로 없는데 원전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어찌 됐던 과공과를 따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가장 많이 힘들었었던 게 원전 관련주들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여야가 정권이 이제 바뀌게 되죠. 바뀌게 된다라면 원전에 관련해서는 많은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올림픽이 끝나고 나면 경제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높죠. 여기에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작년 가을에 100기가 넘는 원전을 설립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었고요. 특히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친환경으로 원전을 만들어놨죠. 따라서 지금 시장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뭐 성장주냐 가치주냐 이런 걸 따지기보다는 이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남들이 눈독을 들이지 않을 때 좀 쳐다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원자력 발전 관련 정책주로 좀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원전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이 나서기는 쉽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정부 대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한전 기술이 설계서부터 시공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와 같이 협업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원자력 발전 관련주 중에서 한전 기술을 탑픽으로 꼽고 계시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한 테마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전에서 네. 원전 정책에 대해서 비판했고 그 이후로 테마가 형성이 된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오늘도 연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한전 기술. 예, 한전 기술 목표가는 네. 9만 원 정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7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78,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한전 기술은 9만 원까지 오를 수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클리오네요. 네. 또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화장할 거냐고 물어보실 거죠? 아니요, 화장할 거라가 아니라 지금 이제 우리 박사 앵커께서는 네. 워낙 화장을 또 자연스럽게 하시기 때문에 예, 뭐요? 그런데 남성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마스크를 벗으면 여성분들이 화장을 많이 할까요? 지금보다 적게 할까요? 뭐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네, 화장도 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랑 다릅니다. 지금 근데 왜 클리오는 주가가 올라가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한국콜마 이런 것들은 클리오 대비해서 못 오를까요? 이게 관점입니다. 뭐냐면 여성분들은 화장을 두 가지로 나눠서 합니다. 기초와 색조로 나눠서 하는데요. 여성분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던 안 쓰던 기초는 무조건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 계신 뭐 어머님이나 사모님들 같은 경우 이렇게 씻고 나시면 뭔가 막 바르시잖아요. 그게 기초예요. 기초는 마스크와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색조와 기초가 절반이라면 기초는 이미 꾸준하게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색조죠. 이제 색을 입히는 겁니다. 막 립스틱 바르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색조도 지금 반은 했잖아요. 반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진짜 막말로 시장에서 뭐 다 하긴 하지만 그러면 화장품에서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4분의 1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4분의 3은 매출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4분의 1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4분의 1의 수혜를 볼 거는 뭐죠? 색조입니다. 색조의 강자는 클리오고요. 클리오 같은 경우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보다 실적이 좋게 나온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판매도 상당히 좋게 오늘 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맞아요. 많습니다. 리포트가 나왔죠. 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우리가 단순하게 아모레퍼시픽이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화장을 잘 모르는 남성분들이 그냥 내피셜로 하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기초는 이미 나가고 있는데 색조가 그럼 늘어나는 거 아니야? 그럼 색조 전문 회사를 사야지. 그럼 클리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클리오를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을 남자한 네가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가족에서 화목하게 지내시면 주가와 관련된 여성용품에 대해서는 집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친절하게 설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5,000원의 목표가면 지금으로부터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아주 많다고 보지는 않으시는군요. 충분히 지금 뭐 상승 탄력이 오늘 좀 높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오늘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것이 좀 불안하긴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 클리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23,400원의 주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어떤 의견 주실지 굉장히 관심이 가요.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베팅 하시겠습니까?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중립인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제가 매일경제에서도 추천을 몇 차례 드린 바가 있어요. 상당히 네. 좀 좋게 봤었던 주식이고 영업이익이 상당히 드라마틱합니다. 2020년 12월 말일자로 영업이익률이 20%였는데 2021년 12월 말일자로 영업이익률이 58%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늘었죠. 근데 네. 주가는 왜 이렇게 맥을 못 추는지 네. 정말 안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중립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SK바이오사이언스가 그나마 이제 기댈 언덕이 뭐냐면 국산 백신과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이게 지금 어찌됐든 거의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나온들 별 이제 메리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접종도 이제 지금 여부가 결정이 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도 이제 그 백신 접종이 이제 11세까지 내려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물량이 이미 다 확보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 그리고 또 지금 이제 유럽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백신을 너무 많이 맞는 것이 우리 인간의 면역 체계를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또 반론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국산 백신이 나오면 우리나라에서 쓸 겁니다. 어떤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자국산 백신을 쓸 겁니다. 하지만 매출이 원활치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치료제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코로나 그 오미크론 같은 경우는 감기약으로 해결된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했었던 주식인데 시간이 너무 시간이 좀 흐르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은 뭔가 빛을 발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유, 차트를 보면 정말 작년 8월 최고가 기록한 이후 계속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네. 전형적인. 그렇습니다. 뭐 하락의 그런 패턴. 상황에서 네. 아무래도 뭔가 지금 그나마 희망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높은 영업이익률과 이제 뭐 새로운 신약에 대한 개발 기대감인데, 그런 것들이 지금은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조금 냉정하게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뭐랄까요, 시장의 메인 트렌드에서 벗어나면 또 네. 이렇게 관심에서 멀어지죠. 그렇죠. 오늘 또 모더나 대표도 이제 팬데믹이 거의 끝단계에 와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뭐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는 그러니까요. 있는데, 네. 글쎄요, 일단 뭐 코로나 문제는 이제 결국 시간 싸움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우리도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글로벌 각국들이 정점을 향해서 달려가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죠. 또 다른 변이가 안 튀어나와야 되고요. 그다음에 정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를 조금 더 힘들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점으로 다가온다라는 게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점을 잘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 중립의 의견은 사실상 보고서로 따지면 매도인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정리를 뼈아픈 손절이더라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다양한 이유로서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조언을 감히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글쎄요, 제 얘기도 한번 참조해 보실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이 그러죠. 일단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게 인지상정인 거 압니다. 하지만 저처럼 보는, 그러니까 누군가 나는 이렇게 좋게 보는데 왜 파는 거야? 라고 봤을 때 저처럼 보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요. 그런 관점에서 접근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